안녕하십니까? 이피아이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매력적인 주식 M7에 관련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M7 만일 들어보셨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즉 이제 구글이고요. 그리고 아마젠, 그리고 메타 플랫폼 즉 페이스북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원래 이 M7의 주인공은 저희가 알고 있는 빵이었습니다. 즉,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에 해당되는 종목들이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2024년부터 2024년 현재 시점까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약 한 7배 정도 이제 시가총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빵이 그러면 이런 M7 전체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냈었냐? 즉, 빵은 10년 전에 이미 알려진 주식이었습니다. 유명한 주식이었고 향후 성장성이 좋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 투자 이꼴 성장주 투자에 적합한 공식에 해당되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였냐? 이 M7 중에서 사실은 제일 상단에 있는 엔비디아와 테슬라였습니다. 즉, 지금 만약에 엔비디아 혹은 이제 이런 류의 주식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가장 인기 있는 주식이 가장 좋은 것이냐? 사실 팡은 아니었습니다. 즉, 엔비디아, 테슬라와 같은 주식이 훨씬 더 성과를 많이 냈던 거죠. 즉, 팡에다가 이 M7에 해당되는 종목을 다시 구성해 봤더니 실제 주인공은 팡은 아니었다. 즉,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종목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 기간 동안에 7배나 오른 것이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얘가 나쁜 성과였느냐?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였습니다. 왜냐하면 S&P 500은 한 240%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한다고 한다면 거의 한 2배에서 3배에 가까운 높은 성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물가가 CPI 기준으로 한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즉,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240%의 수익률을 냈으므로 물가보다 훨씬 높은 성과를 낸 주식 투자의 결과가 훨씬 더 우월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빵에 대한 투자가 배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질적인 장기 투자의 성과는 주로 M7 중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엔비디아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팡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엔비디아가 얼마나 올랐느냐? 10년 전에 비해서 한 18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2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제외하고 M7은 한 7배 정도 올랐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체 시가총액의 증가, 즉 기업 가치의 증가에 있어서는 사실 엔비디아를 나머지 기업들이 전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게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희망이 있냐면 알려진 사실 이외에 다른 종목에서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엔비디아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좋은 기업 혹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시장에 알려진 사실보다는 그런 것들을 여기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 엔비디아 중에서 테슬라와 넷플릭스를 놓고 봤을 때, 넷플릭스가 아니라 엔비디아를 놓고 봤을 때 한번 따져보시겠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엔비디아를 사야 되느냐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7년 전에 비해서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180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그럼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7배 증가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모자란 거죠. 그러면 향후에 얼마가 더 증가를 해야 180배의 시가총액이 증가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향후 저희는 지금 현재 주식을 사려고 한다면 최소한 26배 이상의 성장이 와야 된다. 즉, 향후에 26배 정도 추가로 성장이 나오는 걸 감안을 해서 이 180배 증가의 시가총액을 만들어 놓은 셈이 됐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투자했을 때 1년에 한 거의 26배니까요. 3배 가까이 성장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첫 번째, 이게 가능할 것인가? 1년마다 거의 3배씩 증가하는 것이. 그리고
이런 구간이 10년 동안 계속 가능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요. 지금 테슬라가 10년 전에 비해서 22배나 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2022년부터 2024년, 최근 이제 한 2, 3년 동안의 성과를 따져본다고 한다면 테슬라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부분입니다. 즉, 최근에 오히려 이런 마이너스 한 45% 정도 하락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셈이죠.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 상당히 많이 알려졌던,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기 전까지는 보면 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지금 22배니까요. 2배 가까이 된다고 한다면 한 44배, 그러니까 40배 이상에서 50배가 좀 안 되는 정도, 엄청나게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요. 오히려 이런 고점의 주식을 사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주가가 그 사이 동안 오히려 반토막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 이꼴 성장주에 해당되는 파항의 투자는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파항을 투자했을 때에 그러면 나머지 실제 M7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서 1등이었느냐? 파항이 아니었다. 오히려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같은 주식이 1등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숫자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전에 비해서 180배가 올랐어요. 10년 동안. 그럼 180대가 오른 거를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기업의 이익이 사실은 180배가 증가했었어야 되는데 7배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를 또 정당화해 주기 위해서 향후 한 10년 동안 26배 정도의 기업 이익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고 사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럼 10년 동안 매해 3배 이상의 이익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미 엔비디아 주식을 거의 180배가 넘는 시가총액 성장률을 감안을 해서 지금 주식을 샀는데 그럼 향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돼 줘야만 실제 가능한 스토리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일단 따져보셔야 되고 그러면 그게 또 10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가도 따져보셔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 테슬라처럼 오히려 한 2, 3년 사이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그러면 그 반토막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된다. 오히려 고점의 주식을 사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이 고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기업의 어떤 이익의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기 실적들의 움직임을 결국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폭등한 것은 분기 실적을 따져봤더니 우리가 사실 10년 동안 마치 180배가 증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던 그 정도의 이익 성장률이 나왔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분기에 엔비디아의 이런 부분, 즉 10년 동안 이익이 거의 뭐 2.6배씩 계속 이제 증가를 해줘야 26배 정도 증가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들이 담보되는 것이냐, 보장이 되는 것이냐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이 부분에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를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10년 동안 가능하냐, 그리고 마치 테슬라처럼 고점에 내가 사는 것은 아니냐, 요 세 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엔비디아를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 기술주 랠리는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게 조금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너무 높은 수익률을 냈었기 때문에 골드 기풀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꼭 감안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후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M7의 분기 실적 그리고 월별 실적에 관련된 중요한 함의가 업데이트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I 어드바이저였습니다.